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디딤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 기간에 연립방정식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원인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부등식은 방정식과 거의 똑같고, 단지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등호가 들어있는 우리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89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등호, 얘를 작다라고 합니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여,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의 경우와 같이 부등식에서도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 하며 이 둘을 다 양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식의 관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1번 x의 2배에 3을 더하면 7보다 크다. 자, 얘를 적자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말 그대로 적혀져 있는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제 1번 x의 2배 2x겠죠? 3을 더하면 7보다 크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2번도 써볼게요. 한 개에 3,000원하는 x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3,000원인데 x개를 사면 3,000x의 돈이 들었겠죠? 거기다 배송료가 2,500원이래요. 그럼 2,500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 값이 2만원 미만이다. 2만원보다 미만이라는 건 작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몸무게가 x인 민우와 민우보다 10kg 작게 나가는 동생의 몸무게 합이 100kg 이하이다. 자, 민우는 x고요. 민우 동생은 x에서 10이 작대요. 그 둘이를 몸무게를 다 더했더니 얼마더라? 100kg 이하더라. 100kg 이하. 이하면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부등식을 이용하여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90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씩 넣어봐야 되겠죠.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좌변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마이너스 4는 우변에 있는 이 값보다 어떻습니까? 얘가 작죠? 성립합니다. 성립하고요. 성립하면 동그라미 할게요. 두 번째 x에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좌변에다 0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0을 넣으면 3 곱하기 0, 마이너스 1은 요거 0 돼버리고 마이너스 1만 남죠? 우변에 있는 2보다 얘는 작습니다. 그럼 만족. 자, 세 번째 x에 이제 1을 넣어 볼게요. 1. 좌변에 x 자리에 1을 넣으면, 자, 여기다 1을 넣으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1은 계산하면 3 빼기 1이 되고 2가 됩니다. 2는 우변에 있는 2와 같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성립되죠. 만족합니다. 자, 이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를 넣어 보겠습니다. x에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좌변을 넣으면, 좌변에 여기다 2를 넣으면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6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됩니다. 자, 5는 우변에 있는 2보다 어떻습니까? 작나요? 5가 더 크죠? 작거나 같다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x에 1을 넣었더니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값 중에 넣어본 결과 마이너스 1, 0, 1까지는 성립이 하는데 2를 넣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x값이 정해져 있을 때 하나하나를 대입해서 부등호가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죠.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그럼 부등식은 부등호를 기준으로 어떤 성질이 존재하는가 한번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의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자, 여기 봅시다. 2는 4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런데 양변에 2를 똑같이 더해보죠. 여기 2가 있는데 여기다 2를 더하면 4가 되죠. 4에다 2를 더하면 6이 됩니다. 4는 6보다 또 작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같은 수를 지금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오네요. 여기도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2가 본래 4보다 작은데 똑같은 두 수를 더해도 부등호는 그대로구나.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어떨 때 같은 수를 더해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빼보자. 자, 여기 보면 수직선상에 2와 4는 2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2에도 2를 빼고 4도 2를 빼본 거예요. 자, 2에 2를 빼면 0이 되고 4에다 2를 빼면 2가 되죠. 0과 2의 부등호 방향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 양변에 똑같은 두 수를 뺀다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등식의 첫 번째 성질은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문제 3번에 보면 AB가 뭔지는 모르지만 A가 작대요. A가 작은데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3을 더했어. 그러면 A는 B보다 본래 작은데 3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어떻다? 근데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겠죠. 자 여기도 A와 B가 있는데 똑같이 얼마를 더했다?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A와 B가 있는데 A가 본래 작았어요. B보다. 같은 수를 어떻게 했다? 5를 똑같이 뺐네요.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더라. 자 여기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똑같은 수를 뺐습니다. 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곱셈 나눗셈,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수직선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봅시다. 2는 4보다 작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2에다 2를 곱하면 4가 되죠. 4에다 2를 곱하면 8이 됩니다.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지긴 하지만 크기의 변화는 없어요. 4는 8보다 작죠. 그대로. 그래서 같은 수를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나눗셈을 또 한번 해볼까요? 2와 4가 있는데 2는 본래 4보다 작아요. 둘이를 똑같이 2로 나누어 보면 2는 1이 되고 4는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간격이 좀 좁아졌지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똑같은 수로 양수로 나누어도 이 값이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은 건 변함이 없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등식의 또 성질,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네요. 그럼 아까 덧셈 뺄셈을 할 때도 안 바뀌었고 곱하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A가 B보다 작대요. 그런데 똑같이 얼마를 곱했다? 3을 곱했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자,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계속 안 바뀌는데 도대체 언제 바뀐다는 얘기냐? 다음을 한번 봅시다. 수직선을 한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긴 곱하는데 음수를 한번 곱해 볼게요. 2는 4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보죠. 수직선이 어떻게 되는가? 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4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직선에서 위치가 이렇게 크로스가 됐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즉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2는 4보다 작았지만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더 큰 값이 돼요. 부동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뀌어버린 거죠. 두 번째 또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음수로. 자, 2와 4의 마이너스 1을 나눠보죠. 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크로스. 바뀌어버렸죠. 자, 2는 4보다 작았지만 음수를 나누었더니
이쪽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등식의 성질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덧셈, 뺄셈 전혀 안 바뀌고 양수, 곱셈, 나눗셈 전혀 안 바뀌었어요. 어떨 때 바뀐다?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지금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경우 곱했을 때 바뀌었어요. 위치가. 또 어떨 때? 나눌 때,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 5번에 A가 B보다 작는데 지금 1번은 마이너스 5가 곱해져 있어요. 자, 음수가 곱해져 있네요. 음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 버리더라. 자, 여기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음수가 나누어져 있죠. 음수 곱셈 나눗셈 부등호 방향이 바뀐대요. 그럼 처음에는 이 방향이었지만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등식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교과서 93쪽에 있습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전혀 안 바뀝니다. 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럼 안 바뀌는 건 굳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떨 때 바뀐다? 바뀌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한 군데. 어떨 때? 음수를, 그냥도 아니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안 바뀌어요. 다 그대로인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이렇게 돼 있던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 제일 중요한 성질을 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